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상입니다. 건강하시죠? 네. 오늘은 제가 야외에서 촬영을 못하고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합니다. 매일같이 골프장에 나가가지고 18홀 또 더 9홀 더 해가지고 27홀까지 그래서 연속 백팩을 메고 돌았더니 많이 제 몸에 무리를 제가 선사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해서 오늘은 좀 가벼운 운동으로 열어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으로 향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는 좋은 친구의 메시지가 있어서 그 보내주신 글이 참 근대 현대 사회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식구라는 제목, 다시 말하면 가족이라는 말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되게 옛날 식구, 밥 먹는 입, 밥 식자, 이구자, 밥 먹는 입이 몇 개냐 해서 식구라고 그랬죠. 식구가 몇 명 사냐 이렇게 옛날 어른들도 하고 저도 그렇게 따라서 했는데 식구라는 제목으로 저한테 글을 보내주셨는데 참 흥미도 있고 또 현대의 사회를 잘 조명해 준 것 같아서 마음에 와 닿네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19. 청국장을 냄비에 끓여 밥상 한가운데 놓고 식구끼리 같이 떠먹던 모습을 바라본 스웨덴 사진작가가 위생관리가 안 된 민족이라 했다지만 정말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네요. 식구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민족의 유산이자 전통이고 개념입니다. 오늘날 진정 옛날과 같은 가족 애를 느끼며 살아가는 식구란 게 있기는 할까요? 하고 의문이 든다고 퀘스천마크를 했네요.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는 우리의 단어 식구가 그립고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가족은 영어로 패밀리입니다. 노예를 포함해서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는 라틴어 파밀리에서 왔습니다. 즉 익숙한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일가를 일본은 가족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즉 한 지붕 밑에 모여 사는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식구라는 말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같이 밥 먹는 입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에게는 가족이란 한솥밥을 먹는 식사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자기 아내나 자식을 소개할 때도 우리 식구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 집에 살아도 한 상에서 밥을 먹지 않거나 식사를 할 기회가 없다면 엄밀히 말해서 핏줄이기는 해도 식구라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한국 가정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가족 간에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풍조가 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몇 년 전 뉴스에 나온 고된 이민 생활 속에서도 6남매를 모두 미국 에일대와 하버드대에 보내 미국 최고 엘리트로 키운 전혜성 여사도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는 가족이 함께 했다며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요즘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식구가 얼굴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밥상머리 뿐인데 오늘날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온 식구가
한 밥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출근 시간, 자식의 등교 시간이 다르다 보니 각자 일어나자마자 허둥지둥 밥을 먹는 등 많은 등 또는 우유 한 잔 서서 마시고 나가기 일쑤고 저녁 귀가 시간도 각자 달라 저녁 식사를 한 식탁에서 하기는커녕 언제 귀가했는지 서로 모르고 각자 방에서 잠들기도 바쁩니다. 이러한 일상의 연속이니 밥상머리 교육은 고사하고 어떤 때는 며칠간 얼굴 못 볼 때도 허다합니다. 197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늦게 귀가하는 식구를 위해 아랫목이나 장롱의 이불 속에 밥을 묻어두곤 했었습니다. 밥의 온도는 곧 사랑의 온도였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어머니는 뜨끈뜨끈한 국과 따뜻한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전기밥솥이 그 자리에 대신 놓여 있고 라면 등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제품이 집집마다 있어 필요할 때면 밤중에라도 각자 알아서 처리하게끔 너무도 친절하게 배려되어 있습니다. 요즘 밤늦게 들어와 아내에게 밥상 차리라고 했다간 이 시간까지 밥도 못 먹고 어딜 돌아다니냐고 핀잔 듣기 십상일 것입니다. 느닷없이 소낙비 오는 밤 버스 정류장에는 우산을 받쳐들고 언제 올 줄도 모르는 식구를 기다리는 그 많은 모습들을 요사이는 볼 수가 있는가요? 참 옛날 일이죠. 누가 말했던가 오늘날 아버지는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고 했다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아버지는 직업 형편상 귀가하는 시간이 대체로 늦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가장을 기다리다가 먼저 잠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다 아이들이 깨어 있더라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제 방에서 건성으로 인사만 고개 끄덕하는 그런 건네는 사례죠. 그러니 밥상머리 교육이나 대화는 기대하기 힘들고 나아가 얼굴을 자주 못 보더라도 서로 각자의 시간과 생활은 간섭이나 침범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찬바람 불듯 집안 분위기를 냉각시킵니다. 평소 눈길 한 번 준 일 없던 애완견만이 한밤중에 쓸쓸히 반갑게 맞아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시대와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자식이 결혼으로 부는가 하기까지는 가급적 식구들과 지지고 볶는 생활을 갖는 것이 진정한 식구이며 진정한 삶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식구란 정겨운 단어가 그립고 어릴 때 빙 둘러앉아 함께 했던 밥상이 정말 저에게는 그립습니다. 어머니 밥상이 그립습니다. 참고 견디기 어려울 때는 가족, 형제, 친구, 동료만한 보약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 같이 함께 한 식당에서 식구들끼리 모아가지고 밥을 오순도순 먹는 그 다정함 참 기억만 해도 옛날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식구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네, 많으시면은 잘 유지하시고 정말로 밥상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는 밥상머리 교육이 가장 교육 중에서 훌륭한 교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참 바람 중에 바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말아라 하시고 늘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되어서 항상 글 읽는 것을 좋아하고 늘 또 그 읽는 글 가운데서 지식을 얻고 상식을 배우고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 가정 교육은 대대로 물려올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잃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또 자기 위치를 항상 생각해 보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도 미래가 희망찬 정말로 교육이 함께하는 식구들에게 존재하는 그러한 참 다정다감한 한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